여러분 지난 영상들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뭐 제가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름 3년을 일을 했지만 그냥 방송국에서 일한 1년 차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처음 TVN에 들어가서 처음 했던 프로그램이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라고, 수능이 80일 남은 상태에서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진짜 80일 동안 공부를 시키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뭐 서울대가 됐든 뭐 서강대학교가 됐든 연세대가 됐든 고려대가 됐든 거기를 진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보는 예능 리얼 버라이어티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진짜 처음 방송이라는 거를 해봤고,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때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면 한 열 몇 대씩은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형 회사에 있을 때는 골프 촬영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많이 써봤자 4대, 5대 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 대수가 2배 이상이 늘었으니까 이게 진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감도 전혀 없었고, 진짜 촬영을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나야 그나마 좀 멀쩡한 거고, 하루 꼬박 밤새는 거는 진짜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골프는 해 지면 촬영을 안 합니다. 해가 지기 전 한 5시 그쯤이면 촬영을 끝나요. 촬영이 끝나기 때문에 밤새고 그렇게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라는 프로그램을 딱 갔는데, 스텝도 그때 PD도 연출팀이라고 있던 사람들이 10 몇 명이었고 작가도 거의 한 8명?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기존에서 제가 3년 동안 경험을 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다른 세계이다 보니까 제가 적응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요. 원래 본인이 하던 프로그램을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적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를 적응을 한 사람이 또 다른 팀으로 가거나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새로운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태프들, 새로운 출연자들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얼만큼 줄어드냐에 따라 가지고 경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경력 제가 3년 차라고 했지만 1년 차랑 똑같은 연차였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적응을 했겠습니까? 적응 하나도 못했지. 어리버리 하고 시키면은 계속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저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선배들한테 하나씩 욕 먹어가면서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촬영이었는데, 그때 내용이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평가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개인 면담 해가지고 평가받고, 그 다음에 나오면 그 평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선배가 부르더니 너 카메라 찍을 줄 안다고 했지? 가서 애들 인터뷰 좀 찍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카메라도 다룰 줄 알고 다 안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저는. 그렇다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사실상 그것도 거기서 모른다고 또 얘기 못하고 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되게 당당하게 또 갔어요. 학생들 나오면은 팔로우 해가지고 어느 한 인터뷰 장소로 데리고 가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찍어야 되는데, 해봤어야 알지. 나왔어. 쭉 팔로우 한다고 카메라 들고 쭉 들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은지 사실상 그때는 또 모르잖아요. 그냥 조명도 없고 그냥 무슨 복도 구석팅 뒤에 가가지고 또 촬영에 방해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구석진 데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날 이제 촬영본에 대해서 프리뷰를 하거든요. 선배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너 3년 차라며 어떻게 앵글을 이렇게 잡고 얼굴이 그냥 진짜 시커멓게 나오고 무슨 인터뷰 했는지 내용조차도 알 수 없는 거를 찍어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앵글도 보통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헤드룸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메라 끝과
이 인물 사이의 이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앵글에 좀 정리가 잘 된 느낌의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헤드룸도 없이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고 옆에도 공간도 없이 그냥 꽉 차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찍었으면 다행이게 막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카메라도 앵글도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어두컴컴한 데에서 촬영을 해온 거예요. 당연히 욕먹을 짓 했죠. 3년 차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와, 그러면서 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한테 알려주던 선배가 저랑 같이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카메라 잡는 법부터 해가지고 앵글은 이렇게 잡는 거고 뭐 촬영은 어디서 하고 배경은 어디서 하는 게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나서 배우니까 진짜 머릿속에 쏙 박히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안 배웠으니까 제대로 배운 적도 없으니까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은 뭐 겁이 날 수도 있고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선배가 알려준다고 하면 진짜 그거만큼 확실한 배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우선 해보세요. 해보고 그거를 한 다음에 선배한테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실수가 저한테 도움이 된다면 진짜 그거만큼 진짜 좋은 경험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피드백을 잘 해주는 선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배가 뭔가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플랜이 짜져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거를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도 돼요. 하지만 진짜 상황이 급박하거나 뭔가 스케줄이 바쁘거나 하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조연출한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라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기회를 놓친 적이 꽤 많아요. 조연출 때.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면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경험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좋은 선배 만나는 것도 진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선배가 그냥 혼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뭔가 안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뭐 한두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팀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을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가지고 선배님 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러한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던 해가지고 그거를 알려준다고 하면 어쨌든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사람하고는 일을 하는 게 본인하고는 맞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가 선배한테 도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배가 그거를 방관한다면 그거는 그 선배하고는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혼을 내던 간에 알려주면 그 사람은 그래도 본인이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후배들한테 풀 수 있는 사람인 건데 그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이거는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도 그렇게 했지만 너무 일방적이면 이 관계도 쉽게 이어지지 않거든요. 선배가 잘 알려주는 선배면 사실상 저도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무조건 살갑지 않아요. 이 친구가 나랑 얼만큼 오래 일할지도 알 수 없고 찍먹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100%다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상황은 그 사람이 얼만큼 배우려고 하는지 그게 있어야 상호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욕심이 났어요. 아, 빨리 내가 3년 차의 실력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제가 만약에 뭔가를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욕을 먹게 되면 아,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그냥 창피함 뭐 그런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선배한테 선배님 뭐 밥이나 같이 하시죠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 안 해봤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선배가 너 이것도 안 해봤냐? 저걸 것도 안 해봤냐? 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관계가 생기면 그 선배는 얘기를 해줍니다. 잘 들어.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사실상 본인만 그냥 잘났다고 도도하다고, 나는 요청했는데 제가 알려주지도 않네? 아이 됐어, 쓰레기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절실하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선배가 됐을 때 후배들한테 마냥 다 좋은 선배 아니었어요. 혼내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거를 본인이 실수한 거,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상대방만 욕을 할 건 아니고,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상대방과 내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뭔가라도 배워가지고 경력을 쌓고 싶다라고 하는 거면 숙이고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용하는 선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 선배는 걸러야 되고 이 사람은 괜찮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성공할 수 없는 거고 처음부터 다 실패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대하는 방법,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쌓아가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선배가 될 것이고 분명히 좋은 후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조연출을 시작을 해서 힘들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상황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를 했었고, 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극복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었을 때, 아, 요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